자, 우리가 계속 제어 시스템 설계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플란트가 주어졌을 때, 쥐가 주어졌을 때 이 D를 설계하는 것이 기본적인 제어 시스템 설계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 L, 이 루프 트랜스퍼 펑션,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을 사용해서 계속 설계를 했습니다.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은 이 피드백이 없을 때, 그때 이 제어기를 설계를 했을 때 R과 Y 사이의 관계식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피드백이 있게 되면은 R과 Y 사이의 관계식이 1 더하기 GD분의 GD 좀 바뀌지만 어쨌든 오픈루프일 때는 단순히 이 플란트하고 이 컨트롤 이 두 개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플란트는 보통 주어져서 우리가 G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D도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G하고 D의 정보는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오픈루 트랜스퍼 펑션의 이제 폴과 제로의 위치 이런 게 설계를 할 때 중요한데 그런 값들은 매우 잘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렇게 피드백을 하게 되면은 이게 1 더하기 L분의 L 돼서 1 더하기 L을 0으로 만드는 그 S 값이 이제 그 CL 폴이라고 했는데요. 1 더하기 L 이렇게 하면서 이 계산이 좀 복잡해지고 3차, 4차, 일반적으로 N차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폴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루트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언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 폴의 위치가 뭐 이제 다 LHP에 있는지 아니면 일부가 RHP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루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L분의 L보다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GD, 이 L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D를 설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중간에 이 L의 크기가 이제 1 혹은 0데시벨이 되는 그 지점, 이 오메가 C, 이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주파, 뭐 고주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주파에서는 좀 게인을 크게 하고 이 LJ 오메가의 크기 값을 좀 크게 하고 고주파에서는 좀 이렇게 작게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위상 그래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예, 위상 그래프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퍼포먼스만 고려를 하다 보면은 특히 PID 설계에서 I 게인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I 게인은 안정성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상 그래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만 제대로 된 어떤 스테빌리티 퍼포먼스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설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을 만들었었는데 유사하게 이 위상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아규먼트 프린서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나이퀴스트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나이퀴스트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언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 제한 구역을 한번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나이퀴스트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언, 나이퀴스트 안정성 뭐 판별법, 뭐 판별식 뭐 그게 뭐 이런 거였었고요. 기본적으로 CL 시스템을 안정하게 하도록 하는 D를 설계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RHP에는 이제 CL 풀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L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이 L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1 더하기 L을 보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L분의 L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G하고 D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이 클로즈 룹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픈 룹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CL 시스템입니다. 전체 이 클로즈 룹 시스템, 그러니까 피드백이 있는 상황에서의 안정성을 논하는데 그 안정성을 논하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안정성을 판단하냐면은 이 L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G하고 D. 이 G하고 D를 곱한 이 이 L을 가지고 이 전체 1 더하기 L분의 L의 안정성을 판별한다.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뭐 어떤 과제나 이게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나이퀴스트 안정성 판별법을 가지고 지금 이 CL 시스템의 안정성을 판단하세요 그러면은 1 더하기 L이나 1 더하기 L분의 L 가지고 나이퀴스트 플롯을 그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이 G하고 D를 곱한 이 L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것의 나이퀴스트 플롯이 마이너스 1을 몇 분 도냐 안 도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다 건너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1 더하기 L에 관련된 것을 공부를 하지만은 이 몇 가지 어떤 이 스텝을 거쳐서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냐면은 L, 오픈루프 트랜스퍼 펑션의 나이퀴스트 플롯이 마이너스 1을 n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주면은 그러면은 CL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n은 P를 의미했고요. P가 의미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오픈루프 시스템이 갖고 있는 RHP 폴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G하고 D가 각각이 폴이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폴의 일부가 RHP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D는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D를 불안정하게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D는 모든 폴들이 LHP에 있도록 안정하게 설계하는데요. 플란트는 주어진 거기 때문에 플란트는 상황에 따라서 이 최초의 폴이 RHP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G하고 D를 곱한 이 L의 오픈루프 폴의 일부가 RHP에 있게 되고요. 그때 그 RHP에 존재하는 폴의 숫자, 그걸 우리가 P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P번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이 L의 나이퀴스트 플롯이 돌아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CL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P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주어진 플란트가 RHP4를 갖고 있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설계하는 D도 RHP4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 오픈루프 시스템, 오픈루프 트랜스퍼 펑션이 RHP4를 갖고 있지 않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지금 이 문장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L의 나이퀴스트 플롯이 마이너스 1을 돌지 않는다. n이 0이 되기 때문에 돌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 제어기 D를 설계를 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위상차 그래프, 그 위상 그래프, 우리 페이즈 플롯에서의 그 제한 구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건 이제 뭐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컨트롤 시스템 그림인데 여기서 G가 있고 이제 D가 있고 이렇게 피드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추가로 얘기할 것이 이제 드론 제어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것에 대한 뭐 이제 조금 그 약간 좀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드론이 여기 있고요. 그 플란트가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 플란트에 이 전달함수가 S제곱분의 1로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의 어떤 고도를 제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드론에 가해지는 어떤 입력, 힘, 프로펠러 인풋이 되겠죠. 프로펠러 인풋 대비 드론의 고도, 이 사이의 관계식은 뭐 y 두 번 미분은 u 이렇게 해가지고 s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전달함수로 이제 주어진다고 했었습니다. 이 s의 제곱분의 1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이 d는 PID 제어해가지고요. 이 s분의 이렇게 이게 PID 제어식이죠. 여기 제가 지금 엡실론 이렇게 써놨는데요. 엡실론. 여기도 지금 엡실론이 있습니다. 엡실론은 아주 작은 값입니다. 아주 작은 값이고요. 그래서 엡실론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왜 이 엡실론을 붙였냐면요. 특히 지금 그 G나 D 같은 경우에 이 S하고 지금 S의 제곱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픈루프 폴이 원점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원점에 두 개 있고 얘는 원점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금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P를 0으로 만드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때 P가
오픈루프 시스템이 갖는 RHP의 이제 폴의 숫자인데, 물론 지금 이렇게 S 제곱해가지고 오픈루프 시스템이 원점의 폴을 갖게 되면은 역시 그때도 우리가 P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RHP의 폴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렇게 원점의 폴을 갖게 되면은 어, 우리가 이러한 그 G하고 D를 곱해가지고 나이퀴스트 플롯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 나이퀴스트 플롯이 하는 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S 자리에 J 오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오메가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쭉 변화시키면서 그 나오는 그 점들을 이은 게 나이퀴스트 플롯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이게 J 오메가니까 오메가가 0에 가까워지면은 이 전체 값이 이렇게 무한대가 됩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매틀랩이 내부적으로 어떤 그 수치적인 어떤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이유가 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어, 지금 원래는 폴이 원점에 있지만 얘도 원점에 있지만은 더하기 엡실론 아주 작은 값을 이렇게 더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폴의 위치를 LHP로 약간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원점에 있던 아이가 지금은 마이너스 엡실론에 있게 되고요. 여기도 엡실론 S 더하기 엡실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아래에 이 다항식의 해가 전부 다 LHP에 존재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안정한 그런 그 전달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최초에는 사실 이게 이제 불안정한 거죠. 원점에 두 개 있으면 제가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불안정한 놈을 약간 이렇게 안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안정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엡실론이 아주 작기 때문에 거의 불안정한 그런 전달 함수인데 우리가 나이퀴스트 플롯이나 보데 플롯을 그릴 때 우리가 그 매틀랩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폴들을 약간 LHP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P가 0이라는 사실을 깔끔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LS의 나이퀴스트 플롯이 마이너스 1을 돌지 않는지 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확인이 용이해집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고 나이퀴스트 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는 것이 약간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그래프 자체가 막 무한대로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끊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G하고 D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싶냐면은 이 상황에서 이 제어기를 설계하는데 어떻게 설계하고 싶냐면은 이 두 개를 곱한 이 L의 나이퀴스트 플롯이 마이너스 1을 돌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요. 원래 이제 인풋이 U고 그 다음에 이게 아웃풋 Y인데 제가 여기에 U하고 U 프라임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U 프라임 이거 뭐 미분한 거 아니고요. 다른 그 U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 값인데 조금 얘 두 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다르게 썼습니다. 기호를. 얘는 U고 U 프라임입니다. 근데 얘가 왜 달라지냐? 이게 드론이면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그 하늘에 떠 있겠죠. 하늘에 떠 있는 아이고 이 드론을 카메라가 관찰을 합니다. 카메라가 관찰을 해서 이 고도, 그죠? 위치 정보를 카메라가 컴퓨터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내부적으로 원하는 드론의 위치, 고도 하고 현재의 고도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그 차이에 의거한 PID가 동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그 제어 입력을 이 드론에게 무선으로 이렇게 발사를 해줍니다. 여러분 저희 실험실에서 이게 실제로 이게 드론 제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관련된 또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 컴퓨터를 드론에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드론에 탑재하게 되면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지만요. 지금은 우리가 지상에서 이 드론 사실 한 대뿐만 아니고 여러 대를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U하고 U 프라임이 일반적으로 같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이 제어기, 이 제어 입력과 실제 이 제어 입력이 드론에 도착을 할 때의 그 제어 입력이 이 U 프라임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무선 통신이라는 것은 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통신 채널 안에서
이 u 값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요. 값 자체가 이를테면은 1.34가 뭐 1.3으로 간다든지, 1.8888이 1.888로만 간다든지, 그죠? 어떤 라운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 시간이 어떤 특정 시간, 뭐 2초라는 그 시각에 U를 발사했는데, 실제 여기 도착하는 시각은 2초가 아니고 2.1초, 2.2초에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U 자체 그 값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U라는 신호의 시간차, 이 두 가지의 어떤 불확실성이 이 U하고 U 프라임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그 아까 지금 이 나이퀴스트 플랫 얘기하면서 이게 마이너스 1을 돌지 않도록 하는 D를 설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했다고 합시다. 했다고 했어요. 했다고 해서 이 제어기가 나왔는데, 이 제어기는 그러면 안정한 제어기일 겁니다. 그렇죠? 안정한 제어기인데, 근데 그 제어기가 안정한 제어기인데 만약에 U가 U 프라임으로 가면서 뭔가 큰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도 이 D가 이 전체 시스템을 안정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U하고 U 프라임이 같다고 났을 때, 즉 이쪽 지상에서 발사하는 그 제어 명령이 이 플란트에 100% 제대로 동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의 D, 그건 뭐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했다고 합시다. 이 PID를 해가지고요. 설계를 했는데, 과연 그 똑같은 PID가 U가 U 프라임이 됐을 때 그 상황에서도 이 전체 시스템을 안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실 방금 그 질문하고, 맨 최초 서두에 그 우리가 위상 그래프에서 이렇게 제한구역 그려놓은 거 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U하고 U 프라임 사이의 관계, 이게 무선 통신 채널이기 때문에 어떤 이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U 프라임은 이제 수식적으로 신호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원래 U라는 신호에다가 K라는 값을 곱합니다. 이 K가 이 U라는 값이 실제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이 뭐 1.7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K가 1.8분의 1.7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K 값은 1인데 1이라는 값을 갖는데, 이 사이에서 어떤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1이 아닌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이 K가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T 빼기 타우라는 것이 바로 어떤 시간 지연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시각에 U를 보냈는데 타우라는 시간만큼이 지연이 돼가지고 여기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U 프라임은 K 곱하기 U T 빼기 타우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 보데 플랫이라든지 나이퀴스트 플랫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지금 라플라스 변환을 시켜가지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G도 그렇고 D도 그렇고 전달함수이기 때문에 이 네모 박스도 지금 전달함수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를 큰 U로 만들고 U 프라임은 큰 U 프라임 S 이렇게 만들고요.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지금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이 식이 지금 시간 영역에서 U하고 U 프라임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시켜 가지고 U 프라임과 U 사이의 관계식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U 프라임을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시키면은 라플라스 변환의 그, 그 정의에 따라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고 2의 마이너스 ST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원래 여기 FT가 여기 딱 들어오는 거죠. 그 FT, 지금은 U 프라임 T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K 곱하기 U T 빼기 타우 D 타우인데, 우리가 이런 적분 해봤습니다. 이런 적분. 이 지금 시간 지연이 있을 때 이 T 빼기 타우를 뭐 X 같은 다른 변수로 치환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지금 구간이라든지 뭐 DT 다 이렇게 변화시키면은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냐면은요.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타우 S US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US가 U 프라임 S가 되는데요. 이게 U 프라임 S인 거죠. 이게 U 프라임 S입니다. 원래 U 프라임 T를 라플라스 변환해가지고 U 프라임 S가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U 프라임 S가 US에다가 이걸 곱한 거, 예,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물음표 자리에 K 곱하기 E 마이너스 타우 S가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G하고 D만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이거 고려하지 않고 K가 1이고 타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0인 거죠. 그러니까 타우가 0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K가 1인 상황에서 U가 그대로 U 프라임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D를 설계를 한 겁니다. 이 G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 PID 설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보데 플랫으로도 하고, 혹은 또 그 타임 도메인 스펙을 사용해 가지고 또 설계도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설계된 그 D가 이러한 K나 타우가 존재를 할 때, K가 1이 아니고 타우가 0이 아닌 상황에서도 이 전체 시스템을 안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냐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겁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도입되는 개념이 바로 스테빌리티 마진입니다. 안정성 여유라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제어기 설계에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어기를 설계를 할 수 있지만은, 안정하게 설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안정하게 설계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 얼마나 안정하게 설계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지금 이 스테빌리티 마진은 정량적인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테빌리티 마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게인 마진이라는 것이 있고 페이즈 마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책 6.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게인 마진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방금 전에 K를 얘기했는데 이 K, 이 타우를 0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타임 딜레이는 생각하지 않고요. 타우가 0이면 그냥 K입니다. 그죠? 그래서 K가 1일 때는 U가 U 프라임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 K가 이제 변하게 되면은 이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K가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1이었는데 점점점 변하는 겁니다. 1.1, 1.2 해서 2가 됐습니다. 그러면 2배가 된 거잖아요. 2배, 2배. 혹은 3이 됐습니다. 그럼 3배, 4가 되면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말진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 K를 몇 배까지 크게 하거나 작게 해도 이 CL 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K를 2배로 했는데, 이를 이제 예를 들어 2로 만들었습니다. K를 2로 했는데, 돼도 불구하고 이 전체 CL 시스템이 안정하다. 그러면은, 이 전체 ECL 시스템은 이만큼의 개인 마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만약에 2분의 1만큼 줄일 수 있다. K가 원래 1이었는데 이걸 2분의 1로 만들어도 전체 이 CL 시스템이 그래도 안정하다. 우리가 D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D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K 값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 K를 바꾸는 이유는 이게 무선통신 채널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실 이 변화가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센서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센서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어떤 전선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 전선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변화들을 전부 다 여기에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을 2분의 1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2분의 1, 그러니까 2배 줄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2배 줄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2분의 1만큼의 개인 마진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2분의 1만큼의 개인 마진, 이만큼의 개인 마진, 그러면은 뭐가 더 좋은 것이냐? 봤을 때 그냥 2가 더 크니까 이만큼의 개인 마진을 갖는 것이 2분의 1만큼의 개인 마진을 갖는 것보다 더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인 마진의 정의라는 것은 K 값을 몇 배만큼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전체 CL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요. 그래서 K를 점점 크게 했더니 어느 시점에 딱 이제 CL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의 K 값, 그 K 값으로 우리가 그 시스템의 개인 마진을 정의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페이즈 마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즈 마진의 경우는 이 K, 이 개인 값은 그대로 1로 두고요. 1로 두고 이 E 타우 S 이걸 지금 관찰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타우가 있는데 이 타우가 원래는 0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타우 값이 0이 아닌 어떤 다른 값, 점점점 커지겠죠. 이 타우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이건 물리적으로 이제 의미가 없고요. 타우 값을 점점점 이렇게 크게 합니다. 얼마까지 크게 했을 때 이 전체 ECL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페이즈 마진의 정의를 보시면은 타우가 얼마나 커졌을 때 그때 CL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냐로 되어 있지 않고요. 타우 오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타우는 단위가 시간이고요. 시간 단위를 갖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즈는 각이거든요. 각. 그래서 이 타우가 이 페이즈가 될 수는 없으니까 타우에다가 뭘 곱해줘야지 이게 페이즈가 되는 겁니다. 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뭘 곱해야 되냐면은 타우는 이제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다가 뭘 곱해주냐? 오메가를 곱해줍니다. 오메가는 주파수고 이게 레디안 퍼 세크니까 이게 타임 곱하기 레디안 퍼 세크 하면은 이 전체가 이제 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곱해주는데 그러면 무슨 오메가를 뭐 곱하란 얘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 나이퀴스트 플롯을 그리게 되는데요. 최초에 지금 이 K가 1이고 타우가 0일 때, 그때의 나이퀴스트 플롯은 G 곱하기 D, 이 LS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퀴스트 플롯이라는 건 J에다가 J 오메가를, S에다가 J 오메가를 집어넣고요. 그것은 이제 GD, S인데 S에다가 J 오메가를 집어넣은 것. 그래서 이 오메가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나오는 그 점들을 이은 것이 나이퀴스트 플롯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나이퀴스트 플롯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드론의 플란트의 이 전달함수 S제곱분의 1 이거 우리가 잠깐 그 엡실론 붙여가지고 LHP로 폴들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LHP에 폴이 있고요. 이것도 LHP에 폴이 있기 때문에 지금 P가 0이라는 거죠. P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GD를 가지고 나이퀴스트 플롯을 그리면은 마이너스 2를 감싸고 돌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 D가 안정하게 설계가 됐다면, 이 전체를 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D라면은, 그러면은 이 G하고 D 곱한 이 나이퀴스트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돌지 않습니다. 돌지 않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따질 거냐면은요. 이 이제 K도 그렇고 이 타우도 그렇고요. 이것들을 이제 변화를 시켰을 때 그때 나이퀴스트 플롯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걸 볼 겁니다. 그래서 K하고 타우를 변화를 막 시켰더니 이 전체 나이퀴스트 플롯. 그러니까 아까는 이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이 G 곱하기 D였지만은 이게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이 G 곱하기 D 곱하기 K 곱하기 E 마이너스 타우 S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S 자리에다가 J 오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LJ 오메가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K2 마이너스 타우 S인데 S 자리에다가 J 오메가를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나이퀴스트 플롯을 보고 이 나이퀴스트 플롯이 마이너스 1을 감싸고 도는 바로 그 찰나의 그 K 값과 그 다음에 이 타우 혹은 바로 이 타우 오메가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 마진과 페이스 마진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 자리에 J 오메가가 들어가면서 이게 타우 오메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타우 오메가를 우리가 파이 각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K 값이 얼마나 커질까 그리고 이 파이 값이 얼마나 커질까를 보는 것이 그게 이제 스테빌리티 마진 안정성 여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개인 마진을 보시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나이퀴스트 플롯은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까만색 선이고요. 이 선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타우는 그대로 두고 타우는 0으로 두고요. K 값을 변화를 시킵니다. K 값을 1보다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이퀘스트 플랫 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값들은 오메가하고 지금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오메가가 0일 때 어떤 복소수 값이 있고요. 오메가가 뭐 0.1일 때의 복소수 값, 0.2일 때의 복소수 값 해가지고 이 복소수 값들이 쫙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이어진 것이 나이퀴스트 플랫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각각은 다 이게 복소수예요. 각각은 복소수. 이 각각의 복소수에 뭐가 곱해지는 거냐면은 K가 곱해지는 겁니다. K가. 이건 어떤 오메가가 딱 정해지면 이 값이 복소수가 되고 이 복소수에다가 K를 곱하면은 또 다른 복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또 다른 복소수가 원래 K가 1일 때의 그때 복소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좀 따져보면은요. 자, 여기에 지금 어떤 복소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복소 평면상에 어떤 복소수가 있고요. 이게 K가 1일 때 상황입니다. 근데 이 복소수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곱해줍니다. K가 뭐 2, 뭐 3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 아이가 어디로 이동을 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아이가 이쪽으로 이동할까, 뭐 이렇게 이동할까? 그렇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동하냐면은 지금 이 아이의 크기는 원점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선분의 크기입니다. 이 선분. 이 선분이 이 아이가 갖는 크기가 되는 거죠. 그 크기가 지금 변하는 겁니다. 그게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2분의 1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크기가 변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선분을 따라 가지고 이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쭉 이동하게 됩니다. 뭡니까? 이 각이 변하지 않는 거죠. 이 각. 이게 위상각입니다. 이 위상각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우리가 크기만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복소수의 크기. 그래서 1보다 커질 때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게 원점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크기가 이제 K보다 1보다 작을 때는 K가 1보다 작을 때는 원점하고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나이퀘스트 플러스 상에 있는 점들이 이를테면 이 점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은 이 점과 이렇게 원점을 잇는 이 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을 따라서 K가 1보다 커지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1보다 작아지면은 이렇게 원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선도 마찬가지, 이 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선을 딱 이렇게 잇고 이 선을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느냐 들어가느냐 이렇게. 그래서 지금 화살표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 까만 화살표가 바로 K가 변함에 따라서 이 각각의 점들이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K 값이 커지게 되면은 K가 1보다 커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이 색깔 이 나이퀘스트 플랫 이거 있죠. 이런 식으로 원래 이 까만 색깔이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좀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부풀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나이퀴스트 플랫 여기다 어떤 구멍을 뚫어가지고 공기를 주입을 하는 거죠. 이 공기를 주입하면은 이 원점은 고정이 돼 있고 주입을 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계속 부풀어 올라가겠죠. 부풀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K 값을 증가를 시키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 그래프가 이 색깔 그래프가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을 통과하게 되죠. 마이너스 1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퀴스트 플랫이 마이너스 1을 감싸고 돌지 않기 때문에 지금 P가 0입니다. P가 0일 때는 나이퀴스트 플랫, L의 나이퀴스트 플랫이 마이너스 1을 감싸고 돌지 않아야지 안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감싸고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D가 안정하게 설계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K가 있어서 K를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켰더니 나이퀴스트 플랫이 점진적으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게 되고 급기야 어느 시점이 되면은 K 값이 이제 어떤 값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 나이퀴스트 플랫이 마이너스 1을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시점이 바로 전체 이 CL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 일보 직전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바로 그때의 그 K 값. 즉 최초의 그 K에 비해서 지금 이 K가 몇 배, 이 배율로 따지는 겁니다. 배율. K값 그 자체가 아니고요. 이 배율, 이 몇 배 이렇게 증가를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몇 배가 곧 게인 마진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페이즈 마진 보시겠습니다. 페이즈 마진은 K값을 1로 세팅을 하고 타우를 변화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사실 타우 그 자체는 아니고요. 이게 오메가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을 변화시키는 거였는데, 이게
복소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는 지금 이게 크기였습니다. 복소수의 크기였고 복소수의 크기가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복소수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요. 크기는 고정시키고 뭘 변화시키냐면 위상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준 위상각이 최초 위상각이 이거였다. 지금은 이제 파이가 뭐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최초에는요. 근데 만약에 어떤 기준 위상각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준 위상각에서 델타 파이 어떤 위상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냐.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원을 그리시고 이 원이라는 것은 이 원을 따라 가지고 그죠? 원을 따라 가지고 이 원 상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은 원점에서 동일한 거리를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원점과의 거리가 다 일정합니다. 그게 원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원을 따라서 파이를 증가시키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를 감소시키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델타 파이가 아주 작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접선이 되겠죠. 접선 같은 느낌일 겁니다. 각 점에서 접선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점에서 이를테면 이런 점에서 이 점을 생각해 볼까요? 이 점에서 뭘 그리냐면은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원이 희미하게 보이시죠? 이 원을 따라 가지고 이 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상각은 이 점에서 이렇게 원점하고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각이 되겠죠. 그죠? 그 각을 변화시키는 방향. 그래서 이쪽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을 다 택한다면은 올라가는 방향. 그 델타 파이가 뭐 증가했든지 감소했든지 어쨌든 이렇게 다 올라가는 방향을 택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최초의 이 나이퀴스트 플랫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방금 전에 이 나이퀴스트 플랫은 여기에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부풀리는 상황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기를 주입해서 부풀린다는 개념보다는 나이퀴스트 플랫을 원점이 고정시킨 상태에서 회전시킨다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로테이션에 가깝습니다. 이 전체를 이 나이퀴스트 플랫을 뭐 델타 파이만큼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점들이 여기에는 이런 점들이 지금 이 선을 따라 가지고 이 원 있죠. 이 원을 따라 가지고 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원을 따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델타 파이를 계속 크게 한다는 것은 이 모든 점들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각각의 이 원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말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 경우에도 페이즈 마진은 뭐냐면은 회전을 시키는데 얼마만큼 회전시킬 수 있느냐. 언제까지? 즉, 이 나이퀴스트 플랫이 마이너스 2를 만나는 그 시점까지 회전을 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만나는 그때까지 얼마만큼 이 나이퀴스트 플랫을 회전을 시켰느냐. 그 회전시킨 그 정도, 그 파이가, 이 델타 파이가 PM, 페이즈 마진이 되겠습니다.